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추동훈 기자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12월의 첫날을 맞아서 올해 미국 증시 정리와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일론 머스크 일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네, 일론 머스크를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오늘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2023년 뉴욕 증시 쭉 한 해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아나운서님 또 미국 주식을 조금 하시잖아요. 하죠. 네, 근데 올해 좀 어떻게 성과가 좋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테슬라라는 기업을 들어갔는데 실적 발표 후에 좀 들어가서 수익 중인데 최근에 어제 새벽에 사이버트럭 발표 이후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에 세서 단타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박준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23년도에 뉴욕 증시 생각보다 훨씬 괜찮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 남았죠. 12월 달이 남아 있지만 1월부터 현재까지 1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뉴욕 증시가 굉장히 훈풍이 계속 불어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9%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게 20%면 연간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종목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S&P 500 지수만 잘 따라갔었어도 올해 20%의 수익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렵게 종목 투자를 하느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수 투자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미국장이 좋았다라는 점은 시장의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좋은 성적표를 냈다라는 점. 저는 사실 올해 미국 주식을 좀 안 했었거든요. 좀 불안함이 컸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4,567포인트입니다. 이게 연초에 시작했을 때가 3,800포인트였으니까 그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20%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연간 상승률이 36.96%에 달하거든요. 40%에 달하는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사실 나스닥 주식에만 잘 관심을 두었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님이 조금만 일찍 연초에만 들어가셨어도 정말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텐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그리고 기술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좋은 성적표를 거뒀다라는 점은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존스가 굳이 따지면 좀 부진했었습니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8.49% 정도 올랐으니까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못했지만 연간으로 8% 수익 낸다는 거 일반 적금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지수들의 흐름을 보였던 한 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상승의 배경에는 키워드가 딱 하나가 떠오르긴 합니다. 바로 AI입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올해 내내 많은 뉴스를 소개시켜 드렸던 점, 제가 의도적으로 AI를 다루려 했던 것도 아니고요. 뉴스를 찾아보면은 온통 AI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뭐 사실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올해 1년만큼은 내가 AI 전문가가 됐다. 제가 봤을 때 아나운서님도 올해 완전 전문가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 열풍이었다, 붐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I가 결국에는 테크지 않겠습니까? 기술입니다. 사실 최신 기술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업, 인공지능도 이 테크 기술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가 좋았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가 좋다라는 뜻은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의 지수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결과로 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기업이 엔데믹이 오고요. 올해는 거시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연초 전망이었는데 이를 상당수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저하고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 일치해 가고 있고 부합해 간다라는 점에서는 기업들의 이익 회복과 더불어서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이 올해 뉴욕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배경으로 꼽히고요. 보시면은 인공지능 열풍 덕분에 오픈 AI라는 기업은 비상장 회사이긴 해요. 주가가 반영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 기업이 가장 새롭게 주목받은 기업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상단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주 녹색이 짙습니다. 이 색깔이 짙을수록 상승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인데 시가총액 순으로 기업이 나열돼 있다 보니까 덩치가 큰 기업들이 바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58%, 애플은 46%, 구글도 50%, 메타는 무려 171%, 최근에 박지원 아나운서님이 매수했던 테슬라는 94%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조금 아쉽죠. 94% 많이 네, 아쉽죠. 맞습니다. 이렇게 왼쪽 상단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조금 이따 간단히 다뤄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220%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률만 따진다면 인공지능 관련 주에서는 엔비디아의 선전이 돋보인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이 글자들이 좀 작다 보니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빨간색이 짙습니다. 이 빨간색이 짙은 기업들은 실적이 나빴던 기업인데요. 제약주들이 좀 있고 유통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나빴다. 주가의 흐름이 부진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면서 주가들이 많이 부양이 됐었는데 엔데믹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제약주들의 성장 한계가 좀 느껴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위고비라든지 이런 다이어트 약을 통해서 또 주가가 부양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문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닫고 있다라는 흐름 때문에 실적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금융권의 주가도 좋습니다. 뭐 비자나 JP모건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의 흐름 좋은데요. 이 여기에는 고금리의 여파, 고금리의 수혜를 입은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 이자 마진만 해도 큰 수익을 만드는데 큰 이득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금융과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전 미국의 주가들이 올해는 좋았다라고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항상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있었듯이 AI 그리고 기술주들은 굉장한 랠리를 보였던 반면에 제약 그리고 유통 에너지주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거시경제의 이런 위기감은 그나마 비껴간 느낌입니다. 최근에 지표들을 보면 꽤 나쁘지 않거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섹터나 산업별로 보면은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큰 선전을 했다라고 보면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버텨내줬다라는 점이 경제 연착륙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있을 거고요. GDP 성장률, 그리고 CPI라고 불리는 물가지수 등이 있을 겁니다. 사실 올해 가장 우려가 컸던 부분은 물가지수였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에 계속해서 물가지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연준은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게 예상보다 주요했다라는 거죠. CPI 지수들도 잘 잡혀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업률 역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안정적으로 적정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연말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22년도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섭게 올랐었습니다.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실물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었고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것,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기에 나선 결과 23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한두 달 전에는 살짝 반등 기미도 보였지만 현재 3%대의 CPI가 유지된다는 점이 2024년도에는 다행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초반기에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떠들썩하게 있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불리는 이제 금융권의 파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연초에 나오다 보니까 야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다. 금융위기가 재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미국에선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되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게 도미노 효과로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벌써 잊혀질 정도로 다 넘어갔죠. 네. 이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하반기엔 오히려 AI 붐까지 더해지면서 거시경제가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올해를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23년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고요. 2024년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분위기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이제 막 주식을 투자했거나 테슬라 주식을 사셨다면 더 궁금한 거는 내년도의 전망이겠죠. 그렇죠. 내년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미국 투자,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이 또 지나 보면 맞춘 사람은 성공한 투자가인 거고 이걸 못 맞춘 사람은 또 실패한 전문가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은 전제를 해두고요.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24년도에도 뉴욕 증시의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도에 S&P 500 지수가 5,000선은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00선에 마무리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못해도 10%는 오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가 이제 강세론의 전반적인 입장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전문가 예측에 총합을 해보면요, S&P 500의 내년도 평균 지수는 4,600선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치다 보니까 4,500인 지금보다는 소폭 오른다라고 수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느냐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핵심 문제는 금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점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에 힘이 실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맨 안 좋은 쪽을 전망하는 쪽이 바로 JP 모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JP 모건은 내년도에 8% 정도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최근에 OECD도 힘을 보태는 느낌입니다. 이런 과도한 시장의 기대는 너무 큰 기대감이다라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조금 우려를 나타내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큰 기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선진국가 글로벌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만큼 여기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데인데 여기에서는 내년도 미국 증시 글로벌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클레어 롬바르델리라는 OEC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자, 세계 경제 연착륙이 내년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1년 만에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020년, 21년을 지나서면서요, 22년까지 약 3년간 우리들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1년 만에 끝이 난다라는 것은 좀 과한 기대감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론자들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25년도 즉 내후년까지는 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착륙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까지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죠. 묻는다면은 참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총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상승 쪽에 힘이 실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금리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런 쪽의 생각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금리의 흐름을 보면서 내년이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의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 그 분수령이 될 것이 미국이 과연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입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 저도 여러 차례 뉴스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의 기준금리가 정말로 언제쯤 동결이 끝이 나고요.
하락으로 들어가느냐가 이 미국 경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데는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단결된 입장으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준의 입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29일 날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베이지북이 어쨌든 현재 미국 경제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의 둔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요. 노동시장의 불균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겼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지 이 고금리 기조가 멈추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둘 중 하나가 안 되거나 둘 다 잘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준의 우려가 계속해서 힘이 실려져 왔었는데 드디어 이 베이지북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같이 잡히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연준 차원에서도 이제는 끝이 다와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다면 언제쯤에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가장 가깝게는요. 오는 12월 달에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페드워치 시장의 금리 예측을 하는 기관이죠. 여기에 전망치로는 97.1%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11월 달에 이어서 12월 달에 동결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 동결에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점이 유의미하게 잡힌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언제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전문가들의 수합된 의견을 따르면요 5월께쯤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 5월 이후로는요 미국 주식시장에도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큰 이슈가 터진다라는 것이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결국 연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준에서도 각각 발언들이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파와 매파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고 있고요. 각각의 의견은 부딪히고 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제롬 파월의 입이거든요. 이 제롬 파월이 신중론자인데 오는 1일 날 또다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살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년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세계 전망은 어떤가요? 네,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OECD가 내놨는데요. 지금 이 성장치가 2.7%로 기존 입장과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성장에 대한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만큼 현재 베이지북에 나온 정도로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시경제 위기의 뇌관이었던 부동산은 좀 마음 놓고 봐도 될까요? 네, 부동산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의 메시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이야기는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2023년 4년에 대한 전망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인데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